네, 안녕하세요. 강의 100% 이야기 학습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진행할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8학번 이현수입니다. 저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학습 공백기 이후 전공 따라잡기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3학기간 그 휴학을 가지고서 그 복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그 나름대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했는데요. 그 노력들에서 제가 얻게 된 경험들을 오늘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가지고 제가 겪으면서 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 4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공백기 이후 복학을 하면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대학 생활은 사실 4년입니다. 일부 물론 특수한 과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4년인데 그 4년의 기간들을 우리가 입학해서 졸업까지 다이렉트로 보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저마다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잠시 떠나서 뭔가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랬고 많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론 학교를 잠시 떠나서 내가 전공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뭔가 그 전공 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좀 개발하거나 뭔가 또 다른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해서 학교를 잠시 떠나서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학습 공백기를 겪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휘발된 휴학 이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학습 내적으로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옅어집니다. 기억에 관해서.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휴학을 하기 이전에 이전에 배웠던 1,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관련 교양들, 예를 들어 일반 물리나 미적분학 같은 것들을 많이 잊은 상태에서 복학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전공을 이해하는 어떤 그 단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휘발된 기억들 때문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휘발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전공 학습 내적의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습 외적인 어떤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 이제 복학을 했을 때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바뀌어진 어떤 학습 환경들, 비대면 학습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낯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외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복학 시기에 대한 고민도 좀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전공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공과대 학생들 대부분이 수강하게 되는 공학수학을 일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학수학 1의 경우에는 1학기에 열리게 개설이 되게 되고 공학수학 2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홀수 학기 휴학을 하게 되면 어학기로 복학을 하게 되는데 공학수학 1을 선수강하지 못한 채로 공학수학 2부터 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새롭게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강 신청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 않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강의실에 뭐 일단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되는데 그런 강의실 안의 환경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기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강의실 맨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강의실 앞에 앉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라는 것도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자와 학습자인 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아이 컨택하고 같이 뭔가 그 대화를 같이 이어가면서 호흡을 같이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굉장히 얻어가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앞에 서서 뭔가를 설명하는 우리가 발표할 때도 많이 느끼는데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읽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발표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강의를 어떻게 또 끌어가야 되는지 앞에서 분명히 또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내 페이스에 맞춰서 강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앞에 앉으면 눈치를 보게 되죠. 눈치를 보게 되면 졸 수가 없습니다. 2시에 듣는 수업들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시간에 식곤증 때문에 잠이 와서 커피를 큰 걸 들고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졸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 앉는 거더라고요. 교수님 눈치가 보여서 수업을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잠을 피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 맨 앞에 앉는다면. 저는 그래서 이 강의실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학기 초반부 강의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기 초반부 강의들, 뭐 수강 정정 기간에는 사실 수업도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뜻하지 않게 뭐 수업을 빠질 수도 있겠지만, 학기 초반부 강의에 사실 집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특히나 공과대에서 수강해야 되는 많은 역학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 초반부 강의에 보통 SI 유닛이나 단위계, 뭐 그 단위계나 기본적인 물리 법칙들을 많이 다룹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1, 2학년 때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지식들을 리뷰하는 단계를 잘 가지신다면 저는 그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억이 많이 학습 공백기를 가지면 침식당했을 수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더라도 학기 초반부 강의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간 낭비 없이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학습하고 복습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강의를 집중해서 복습하는 거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연습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가 과제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제로 나오는 경우에 사실 그 솔루션을 많이 참고를 해서 과제를 해가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제 점수를 챙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강의를 이해하는 거를 일단 둘째 치고, 이 강의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달게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연습 문제들을 직접 스스로 풀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기 중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연습 문제, 뭐 과제로 주어지는 거 말고도 전공서적 같은 거 보면 뒤에 굉장히 두껍게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풀어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좀 열심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얻어가는 것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부분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직접 풀어보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공식을 처음부터 유도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 예시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다뤄지는 베르누이식을 갖고 왔습니다. 이 베르누이식 사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유체역학뿐만이 아니고 뭐 그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식인데 이 식을 사실 우리가 유도해 볼 일은 막상 생각해보면 별로 없습니다. 막상 별로 없고 그냥 이걸 갖다가 쓰기만 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이런 식들도 기본적인 굉장히 기초적인 식들도 유도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얻어가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식에서 각각의 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수두가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고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하고 이 식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식들도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유도를 처음부터 해보시는 스스로의 손으로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이 강의실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서 한 학기를 이어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 그리고 강의를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의실 앞에 있는 교수자를 신뢰하자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어느 한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그 강의를 이해하고 그 강의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데는
그 강의의 교수자를 신뢰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를 계획하고 그 강의를 끌어가고 심지어 성적까지 매기시는 분은 앞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내가 다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꼭 교수자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교수자가 바라는 것들을 잘 충분히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안다라고 교만해지지 말고 수업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신다면 그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좋은 성적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